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와 에너지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9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61.9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9월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는 54.4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둔화했습니다. 유로존의 9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6.4로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둔화했습니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며 다만 향후 몇 달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면화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좀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기술주 반등과 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서비스 PMI 지수가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해 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가 0.9% 상승,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14,433포인트의 종가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고 장 중반까지도 계속 플러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장중에는 5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34,490포인트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이 상승폭을 다소 줄여냈고 결국에는 0.9%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그래도 거래를 마쳤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맵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녹색불이 상승을 의미하고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크게 5%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오늘 페이스북이 2% 상승했고 그 외 애플을 비롯한 넷플릭스, 구글까지 팡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엔비디아가 3.6% 가장 크게 올랐고 자일링스를 비롯해서 AMD도 1.47%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 게임 체인저인 알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며칠간 꿋꿋하게 견뎌줬던 머크가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불을 켠 상황입니다. 1.8%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 속에서도 오늘은 나홀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별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텐데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과 나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이름대로라면 5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글과 폭스 코퍼레이션, 디스커버리, 뉴스 코퍼레이션, 언더아마 등의 주식 분리 때문에 5개 종목이 늘어난 50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371개, 하락 종목은 133개로 전체 S&P 500 지수는 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에서는 보합 229개 종목을 제외하고 2,604개 종목이 상승, 1,831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전체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지수입니다.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30개 종목 중 4개 하락 종목을 제외하고 26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3%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나이티드 헬스, 나이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상승세를 이어오던 머크는 2% 가까이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IBM과 캐터필러, 비자 등이 그 뒤를 이으면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다우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부동산주와 유틸리티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금융주와 커뮤니케이션주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빵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주요 기술주들이 증시 반등세를 주도했는데요.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또 서비스 접속 장애로 페이스북은 어제장 5%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접속 장애에 대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주가는 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공급체인 차질로 인해 2020년 이커머스 사업 이후 아마존은 큰 성장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주가는 1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며 JP모건은 3분기와 4분기에 26%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장 아마존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4% 넘게, 알파벳도 1.7%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인데요. 펩시코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공급체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장 펩시코는 0.59% 올랐습니다. 매출은 20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930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였던 1.73달러를 웃돈 1.97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국제유가 이슈와 함께 에너지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펙 플러스 발표로 추가 증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오늘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어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9달러 선을 돌파했었죠. 오늘장에서는 1.7% 오른 78.9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6% 오르면서 배럴당 82달러를 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에너지주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사우스웨스트 가스 홀딩스 소식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칼 아이카는 사우스웨스트 가스 홀딩스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가스가 도미니언 에너지의 퀘스타 파이프라인을 인수하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퀘스타 파이프라인은 인수하는 대신 미국 유틸리티 시장 가치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소식에 사우스웨스트 가스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함께 오늘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라톤 오일은 3.7%, 대번 에너지는 3.4%, 이오지 리소시스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코엔이 넷플릭스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다른 콘텐츠 기업의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해당 소식에 넷플릭스 주가는 오늘장 5.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와 언더아머입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는 두 스포츠 의류 소매 업체들의 수익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웨드부시는 두 회사가 구조적 관점에서 승리자라며 단기적 변동성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장 나이키는 1.5% 넘게, 언더아머는 1.4%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 기업인 도큐사인입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다니엘 아이브스가 도큐사인을 자신이 속한 팀의 선호 기술주로 꼽으면서 오늘장 도큐사인은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슈왑입니다. 아틀란틱 에퀴티가 찰스 슈왑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내놓자 찰스 슈왑은 오늘장 3.65% 상승했습니다. 최근 찰스 슈왑이 자산 축적에 집중하는 걸로 정책을 바꾼 것이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도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38% 내린 1,76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이하로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게오르기에바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국가 간 나타나고 있는 백신 접종량 차이로 인해 경제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게으르기 예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으로 인해 선진국과는 달리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신흥국들이 안정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들 국가에서 특히나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질 경우 금리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금융 환경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게으르기 예반은 이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선진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으르기 예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백신 예방 접종 차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에 글로벌 GDP 손실이 무려 5조 3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원량을 늘려야 된다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10년 동안 글로벌 GDP가 약 2%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약 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역시 창출될 것이라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반면에 신흥국과 또 개발도상국 이들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K자형 양극화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그렇죠.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발표될 글로벌 경제 전망을 더욱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니 옐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몇 달간 지속될 것이다. 오늘 또 이준의 부채 협상을 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한 발언도 같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현재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관련하여 오늘 새로운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5일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공급망 문제가 심화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며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몇 달 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 내년 중반에 마무리하고 이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은 연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에반스 총재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목표치 2%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통화정책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공급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점차 그 폭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테이퍼링에는 동의하나 연준이 곧 인플레이션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금리는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당해 보이지만요. 이처럼 대체로 전망들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UBS의 마크 헤펠레는 현재 증시의 매도세를 이끄는 위험은 과장됐거나 곧 줄어들 것이라며 주식 랠리가 다시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전일 뉴욕타임즈와 온라인 매체 쿼츠는 유럽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현재 물가 상승이 조금은 과열되도록 놔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과 그리고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1,0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홍성진 캐스터, 얼마 전에 저한테 비트코인 5만 달러 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랬었죠. 실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까? 네, 사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5만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CNBC는 현지 시간 5일 각국의 규제 조치로 인해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인 비트코인이 이번 달 들어 14% 넘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추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규모 규제 조치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채굴장 등
대규모 인력이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바 있는데요. 다만 최근 비트코인 ETF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일 5만 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미 규제 당국의 다소 완화된 태도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캐나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까지 최근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주 하원 증언에서 중국과 달리 미국은 비트코인을 불법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US뱅크가 가상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밝혔다는 점도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CNBC는 US뱅크가 펀드 매니저들을 위한 가상화폐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비트코인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무시하기에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고 평가한 상태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전일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바보들을 위한 금이라고 비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이먼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이라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탈세, 성매매, 자금 세탁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펼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가상화폐 시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페이팔이 2%, 스퀘어가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코인베이스가 4.7% 큰 폭으로 올랐고 로빈후드도 2.6%,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7% 넘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았는데 오늘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은행에 석탄 생산을 지원하려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중국 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석탄과 에너지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올 겨울 예상되는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 보도에서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들이 석탄과 전력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갖춘 광산과 발전소에 대한 대출 우대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석탄, 철강, 금속 등의 상품에 대한 은행 자금 조달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엄격히 규제되어 온 바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난달 이후 전력난이 심화하면서 기존의 조처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중국 전력 부족은 대체로 석탄의 생산 둔화 때문인데 중국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석탄 생산량이 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전력 사용이 급등하면 유럽 에너지 공급 문제를 심화한다는 내용도 전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번 겨울 에너지 공급난에 대비하면서 에너지 부문은 9월 최저치보다 현재 1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5일 미국 장 초반에는 에너지 섹터가 2%까지도 오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먼저 수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주인 블룸에너지의 금융회사 레이몬드 제임스가 강세론을 펼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분석가 파벨 몰차노프는 블룸에너지가 연초 대비 40% 넘게 하락한 반면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에너지 ETF는 28.6% 하락하는 데 그쳐 블룸의 에너지 가치 평가가 매력적이 됐다는 점을 투자 의견 상향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선파워는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련 공급업체 블루레이본을 인수하는 한편 다른 사업 부문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용 설비가 급증했지만 2020년도 말까지도 미국 전역의 주택 중 3%에만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이를 40%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설비 급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NBC는 현재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또 미국 의회 교착 상태 등의 요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이런 흐름이 주가에 곧장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이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공급망 병목 현상도 완화가 될 텐데 계속해서 내용들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화 가격도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홍정진 캐스터가 분석해 주시죠.
네, 의류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미국산 면화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5일 미국산 면화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3.8% 오른 1.0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최근 11거래일간 가격이 무려 22% 넘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면화 가격은 가뭄 등의 자연재해 영향으로 소폭 오른 바 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면화 가격 상승의 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면화 가격 폭등세를 유발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면화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면화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 규제 당국은 시장 잔치구에서 나오는 면화가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면서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는데요. 수입 금지 대상에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면화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면직물과 의료도 포함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규제 당국이 관련 조치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자 중국 의류 기업들도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에서 사용하던 면화를 포기하고 미국산 면화로 고개를 돌린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산 면화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격 역시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산 면화의 중국 수출은 지난 8월 이후 83% 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미국산 면화의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산 면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미중 양국 간의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면화 가격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국제유가 등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